3위 영화는요? 테레비 맞을까요? 하지메마시테 로코코짱 모치고 데스네. 하이 스치키 호토 데 고자이마스. 하이 쇼쇼 마치 고자이마스. 몇 가지라는 거야? 자, always 7번가의 석양. 3번가요. 아, 7번, 아니, 7번. 다시 할게요. always 3번가의 석양. 예. 일본 영화입니다.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거? 네? 일본어로. 아이스케이크 나왔다. 처음에 테레비는 알아들었어. 네, 아, 이게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아니, 네, 그 중요한 대사들. 네, 중요한 대사들. 아, 다 모은 거야? 중요한 대사들은? 아, 다 봤죠. 뭐, 하지마 마시테 이런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고. 간단한 인사들이에요. 아, 그래? 네, 뭐,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러면 쇼쇼 마치고 나사이, 뭐, 이런 것들. 너 그때 나고야 있을 때 일본 친구들도 좀 사귀고 그랬냐? 사귀진 않았고요. 아니, 사귀는 게 인마 다 그냥. 꼬시진 않았고, 꼬시진 않았고. 자기를 좀 맺었냐? 스킨십은 없었고요. 그냥 술이나 몇 잔 나누면서 인생 얘기하고 그랬죠. 올로이스입니다. 예, 일본 영화가 나왔죠? 네. 올레이즈는 총 3편이 나왔죠? 네, 예, 그렇죠. 예, 총 3편이 나왔고, 2005년, 네. 야마자키 타카시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게 원래 그 샤이간 로헤이라는 만화가의 만화죠, 예, 만화 국민 만화를 영화화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그런 만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향수를 엄청나게 자극하는 그런 이제 영화로 네. 그해 이제 그 이 영화가 개봉한 해에 1위를 차지한 영화입니다. 흥행 1위를. 그렇죠. 2006년 일본 아카데미 작품상 포함해서 12개 부문을 석권했고요. 인기가 그러니까 엄청 많았던 거죠. 예. 츠츠미 시니치라는 배우가 그 스즈키 가족의 그 수즈키 오토의 사장님. 수즈키 오토. 네. 스즈키 노리훔이라는 역으로 나왔고요. 예. 야쿠시마루 히로코라는 배우가 아내 토모에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집에 작은 아들이 하나 있죠. 한 7살, 8살 정도 돼 보이나? 네, 초등학교에 네. 스즈키 이페이 역으로 코시미즈 카즈키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그 스즈키 오토의 고등학생 출신 뭐라 그러냐 직원을 하나 뽑아요. 그쵸. 시골 출신의 그렇죠. 동경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차를 타고 와서 이 집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 무츠코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네. 얘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죠. 잘못 알고 오죠. 예, 그렇지. 사장도 잘못 알고 뽑았지. 얘가 주인공이라고 봐야죠. 예. 성공한 서양에서. 호리키타 마키라는 여배우가 귀엽고. 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에 바로 앞집에 문방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문방구 주인 사장이 아주 재밌어요. 이 사람은 작가 지망생이죠. 작가 지망생인데 이제 매번 신춘문예 같은데 이제 넣었는데 매번 떨어지고 네. 이제 다만 어린이들 잡지에 어린이 소설을 연재하고 문방구를 운영하면서 근근히 꿈을 키워가는 사람입니다. 류노스케. 류노스케 요시오카 히데다카라는 배우가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정말 재밌죠, 이 사람. 그렇죠. 예. 진짜 재밌는데 엘리트잖아요, 사실. 그렇지. 동경대 출신의 엘리트고 집안도 좋은데 이제 소설 쓴다고 계속 개기다가 집에서 의절당한. 그렇죠. 동경되면 뭐 우리나라 또하지만 서울대죠. 예, 예. 그렇죠. 류노스케가 좋아하는 그 술집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히롬이라는 이제 술집 여자가 있는데 호유키라는 배우가 호유키는 뭐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예,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왜냐하면 옛날에 마지막 사무라이 있죠. 톰 크루즈 사무라이?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라서 인상적이고 예쁘고 그래서 아마 일본 여자 배우들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배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 히로미의 옛날에 이제 하류교에 있을 때 히로미의 그 잘 알던 언니의 아들이 이 히로미한테 맡겨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히로미가 자기가 키우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술집하면서 그 애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얘를 이 류노스케한테 맡겨요, 억지로. 그렇죠. 그래서 류노스케랑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그 아이 준노스케. 네, 준노스케 역은 스카겐타라는 어린아이 배우가 역을 했습니다. 얘가 이 연기를 아주 잘하죠. 아우, 정말 잘했죠. 잘하더라고요. 이 3번가의 석양은 처음 영화 1편 나왔을 때 나는 완전 잘못 알고 봤어. 그게 누가 추천해줬는데 이게 무슨 내가 그 박치기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본 영화 중에. 이제 일본에 있는 제일 동포들 얘기에 조청 연기에 그 사람들 얘기에 속편이라고 잘못 들은 거야. 아, 진짜로요? 그 박치기가 2편이 나오고 뭐 그랬잖아. 그거 속편인 줄 알고 봤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박치기랑 아무 상관없고 이거는 1957년인가? 98년. 네, 1950년대 말
그 일본의 그 도쿄타워 이제 짓기 시작할 지금 짓는 그 시기에 그 시기예요. 도쿄타워. 일본의 도쿄타워는 되게 상징적인 건물이죠. 도쿄타워라는 영화도 있잖아. 그러면서 그때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를 일본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는. 왜 우리나라 그 옛날 TV 만화 중에 검정고무신이라고 있었지. 그렇죠. 야, 제가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검정고무신 약간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 네. 저는 드라마가 생각나는데 육남매. 6초. 육남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그 낭만주의적 시대극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내가 일본 만화 중에 또 좋아하는 게 있는데 마루코라는 만화가 있어. 마루코는 9살인가? 그거는 우리나라 성우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거 좋아하는데 그게 또 일본의 60, 70년대, 60년. 그러니까 못 살고 그랬지만 참 뭐랄까 사람들이 순박하고 순수했던 그런 시대로 돌아보는 그런 건데 이 3번가의 성향은 딱 그거예요. 그래서 1편이 나와서 너무 히트를 한 거야. 완전히 그 뿅점을 간지러준 거지. 긁어준 거지. 간지러준 게 아니고. 그래서 간지러주어라. 빡빡빡. 그래서 2편도 나왔고요. 2편은 속편이고요. 3편은 1964. 64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 등장인물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쵸. 그대로 다 나오고 그 애도 좀 이제 커가지고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얘기가 계속 그냥 이어지는 거야. 근데 뭐 특별히 사건이 있는 건 아니고 포커싱을 그 주인공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4편마저도 기다려지는 아주 항상 3번가의 석양 4편은 언제 나와? 이렇게 일본 영화들 매니아들 만나면 물어보곤 합니다. 예. 이 영화는 니폰 텔레비전 네트워크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TV 회사에서 만든 영화예요. 예. 그래서 이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그 TV에 관한 향수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집이 스즈키네 집이 이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잘 사는 집 중에 한 군데라서 TV를 사죠. 그렇죠. 처음으로 흑백 TV인데 온 동네가 보러 오죠. 온 동네 47명 정도가 보러. 근데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가 TV를 틀기 전에 양복을 쫙 빼입고 한마디를 하죠. 이제 묻는 사람들 앉혀놓고 무슨 사회 보듯이 우리가 전쟁을 겪고 몇 년 그러면서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갑자기 TV가 나오다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류노스케 그 문방구집 아저씨가 가가지고 TV를 막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TV가 툭 하고 꺼져요. 근데 이제 자기가 고장내뜨린 거니까 자기가 고치겠다고 그걸 분해를 다 하죠. 드라이버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 콘센트가 빠진 거였다는. 이게 사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 일본을 보면 우리의 뭐 10년 후가 보인다, 20년 후가 보인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나란히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 이렇게 달리는 필드도 있고 사실 우리가 앞선 분야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럼요. HD TV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앞섰나요? 앞섰죠. 일본보다. UHD는 일본이 지금 앞서가고 있죠. 그런가요? 예.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는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어디 요즘 관광지 가면 중국 사람들 막 몰려다니면서 막 이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일부 몰지각한 중국인들이 있어요. 줄 같은 거 안 쓰고 매너 없이 막 이렇게 새치기 하고 막 떠들고 공공장소에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8, 90년대 우리를 보고 그렇게 했던 거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일본인들한테는.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겨울 연가 정도에서 약간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본, 한국은 좀 뭐 그렇게 비슷한 페이지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우리의 70년대가 보이는 거야. 이 10년 후에. 맞아요. 그렇죠. 우리의 70년대가 이랬거든. 딱 텔레비 가면 다 모여가지고 그렇죠. 그 집에 만화 보러 가고 사람들이 그랬거든. 7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참 향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일본 전에 반딧불의묘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는 피해자, 일본은 가해자라는 그 느낌이 우리 있잖아. 잘 똑바로 안 하고 보상도 뉘우치지도 않는 것 같고 독일처럼 그러면서 저 보는데 우리가 너무 비슷하고 그거에 대한 약간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이 영화는 참 내가 보기에는 온파스 정도가 아니고 10파스야 이 영화는 보고 나면은 참 찜질방이에요. 찜질방 좀 찜질이 돼요. 슬픈 장면도 있고요.
눈물이 그냥 쏙 나는 장면도 있고. 그렇죠. 공감이 많이 가죠. 웃기는 장면도 정말 많고. 많이 장면 웃기는 게 많아요. 이게 감각이 있어요, 감독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막 이런 거 있거든. 일단 우리 스즈키 씨가 나오면. 네, 스즈키 씨도 참. 스즈키가 열받는다. 저는 이 영화에서 진짜 완전히 볼 때마다 이렇게 깔깔거리고 쓰러지는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 스즈키 씨가 마지막쯤이에요, 영화 마지막쯤에.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자기 아들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고 이제 선물을 주잖아요, 몰래. 근데 아들이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선물을 들고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가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죠. 착오가 있었겠지. 돌려주고 와. 맞아. 되게 냉정하게. 착오가 있었겠지. 돌려주고 와. 그러는데 그런 캐릭터 너무 재밌는 캐릭터예요, 이 아버지가. 그렇죠. 되게 뭐라 무뚝뚝하고 틱틱거리는 듯 하면서 또 자식한테 엄청 그 사랑을 쏟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자식도 이렇게 아버지의 성향을 잘 알잖아. 열받았을 때 아버지를 그렇죠.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일단 초사연대죠. 그치. 문을 머리가 일단 뻗치고 갑자기 멀쩡했던 머리가 하늘로 뻗쳐 있고. 진짜 만화 같아요. 그런 장면 웃기고 나는 근데 1, 2, 3편을 다 바꿔주고 사실 좀 뒤죽박죽 돼 있어. 스토리가 이렇게 계속 흐르긴 흐르는데 1편 스토리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토리 설명을 안 하셨나요? 일단 이 영화는 이제 무츠코 예. 시골에 살던 무츠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이제 동경으로 상경을 하면서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예.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 기아 자동차 같은 데서 일하는 줄 알고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투리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느 지방,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사투리. 올라오는 애들라서 악센트가 다른 거지. 그걸 가지고 막 중간에 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고향 친구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왔는데 이제 스즈키 오토라는 이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네. 스즈키 씨가 딱 그 회사에 데리고 갔더니 그냥 회사의 직원은 하나도 없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는 비서를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비서가 아니라 작업복을 입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실망을 하게 되죠. 수리공이죠, 완전. 그리고 그 집 앞집에는 그 작가 지명생인 아까 그 류노스케 문방구 아저씨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낙방에서 막 신춘문에 넣는 거는 매번 막방에서 이렇게 상심하고 있는데 술집에 가서 푸념을 하다가 그 히로미한테 맡겨진 그 준노스케 아이를 떠맡게 돼요. 그냥 술김에 그냥 이렇게 떠맡게 되죠. 그래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어색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사실 친아빠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어릴 때 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살면서 아빠가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총각인데 그 사실 3번가의 석양을 꿰뚫는 게 이제 류노스케와 준노스케 이 둘의 이 가짜 아빠 가짜 아들 간에 이 아들은 또 되게 똑똑하고 그러는데 똑바로 하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붙여주는 그 뿅점이 있어요. 그쵸? 뭐냐면 얘가 이제 자기는 막 이렇게 신춘문에 넣지만 잘 안 되는데 자기가 이제 돈벌이를 위해서 쓰던 그 어린이 소설을 이 준노스케가 걔가 써. 아니요. 걔가 처음에는 벌벌벌 떨어요. 이 집에 와서 이 사람이 그 작가라는 걸 알고 엄청난 팬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들고 준노스케가 이렇게 숨을 쉬는 호흡을 가쁘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막, 막 이러면서 맞아. 너무 흥분해가지고. 맞아.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은 가까워지는 거고 그러면서 히로미라는 그 여자도 이 남자한테 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떠맡게 된 아이를 대신 맡아서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제 무츠코는 사실은 그 자전거를 고칠 수 있는 그 자격증이 있어요. 자전거를 고칠 수가 있어요. 자전거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스즈키 씨가 이력서를 잘못 읽고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본 거예요. 맞아. 그래서 걔를 뽑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거룩한 화해를 하고 한 번에 그 초사이어인 되는 그 사건을 이제 겪고 나서 어쨌든 이 류노스케가 준노스케가 쓴 그 이야기를 도용해서 그 소설에 또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준노스케가 화를 낼 줄 알고 긴장하고 있는데 준노스케가 완전 감동을 하죠. 너무 좋다고. 내가 생각한 얘기가 책이 돼서 아저씨가 쓴 글을 통해서 책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게 그거였죠. 21세기에 대한 네, 미래에 대한 그치. 원래 그걸 써갖고 교실 친구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놀리려고 너 못 쓰냐 이러면서 그걸 읽어요. 조금씩 뭐 앞으로 21세기는 뭐 하늘에 자동차가 날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귀여웠던 게 그 읽는 친구들 3명이 놀리려고 이거를 읽기 시작했는데 이 내용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이 아이들 3명의 뒷 배경이 미래의 그 내용으로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공상과학 영화처럼 막 그런 게 그려진데 너무.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얘기들이 많죠. 그렇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준노스케 같은 경우는 사실 친아버지가 대기업 총수였어요. 그치. 네, 대기업 총수라서 1편에서 그러는가요? 네, 1편에서 아빠가 데려가는 게? 아빠가 데리러 왔는데 준노스케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죠. 만년필 씬. 네, 그 장면은 뭐. 만년필. 길거리에서 막 울면서. 진우가 너 이거 보면서 혹시 울었니? 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 많이 울었어요. 그래, 이거 딱 진욱이가 좋아할 영화야. 좋았지, 영화. 많이 울었어요. 준노스케가 가고 있는 차를 막 뒤따라가다가 준노스케 막 그러면서 울잖아. 자, 진욱이의 글썽클럽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다 감상하시면 좋겠네요. 이게 슬퍼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렇지. 따뜻해서.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우는 장면 있죠. 눈물샘을 자극하잖아. 근데 그게 슬픔과 기쁨과 환희와 그 감동과 막 이런 것들이 다 달라 조금씩. 근데 눈물은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인간이 참 재밌는 동물 같아요. 근데 주로 저는 그 얘기해줬잖아. 그 여러분들이 나는 약간 희생 이런 거에서 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동한다고.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진욱이는 그런 따뜻함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 슬픈 건 뭐 누구나 슬픈 거니까. 그렇죠. 따뜻한 거는 막 제 안에서 막 따뜻한 게 이렇게 난로 불에 이렇게 기름 붓는 것 같아요. 저는 딱 그 장면을 보면 막 기름 붓는 것처럼 여기서도 막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따뜻한 장면들이 아까 전에 TV를 스즈키 씨가 TV를 처음 사고 그렇게 막 무슨 행사 마냥 그렇게 갖고 많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TV를 딱 보여주는 장면에서 막 가라데 촉 막 이러면서 이제 프로레슬링 장면이 나오거든요. 역발산. 역도산이구나. 역발산 한국. 역발산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 아니고 역발산 기계지라고 그 항우가 역발산이잖아. 아니 산을 뽑아 던진다 그래서 초안지에서 한우 거기서 나온 거야. 역발산이라는 게. 역발상은 다르고요. 역발산 한국 선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역발산 근데 그 장면이 역도산 이렇게 경기 장면이 나오는데 TV를 보고 있잖아요. 그 작은 TV를. 동네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환호하는 장면이 슬로우로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 작은 TV가 큰 화면이가 돼갖고 이 사람들이 관객 속에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빅스크린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참 따뜻하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준노스케와 우리 만난 준노스케가 아버지 차 타고 가는데 잡아야겠다고선 뛰기 시작하거든요. 완전 전력 질주하는데요. 남학신을 신고 있어요. 남학신을 신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주저앉잖아요. 주저앉으면서 준노스케를 부르지. 근데 앞에 준노스케가 눈물을 울먹울먹 하면서 서 있어. 그냥 내려서 돌아온 거죠. 네. 어때? 여기 나오는 사실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2편, 3편 되면은 그 주변에 그냥 한두 번씩 나오는 사람들도 중요해지거든? 근데, 2편, 4편 다 보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쵸. 왜냐면 2편, 3편 똑같이 재밌어. 그리고 1편 보면 무조건 2편, 3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기다려주지. 전 연달아 3번 다 봤거든요. 3개 다 봤어? 3개 연달아 다 봤어요. 연달아서? 네, 연달아 다. 긴데? 네. 마치 반지의 제왕 다 보는 것처럼. 매트릭스 다 보는 것처럼 올레이스도 다 봤어요. 3번가의 제왕이야. 네, 진짜. 우리랑 공감하는 포인트가 참 다르지 않다는 걸 느껴요. 결정적인 데서 좀 다른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이웃 나라고 남의 나라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거가 일본에서 건너왔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하죠. 말도 그렇고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뭐 모든 전반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화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영화 보면 자동차 조그마한 거 나오는데 3륜차잖아요. 3륜차죠. 본 적 있어요? 예전에? 저는 TV에서밖에 못 본 거 TV에서 못 봤죠. 박물관이 본 적 있어? 나는 어렸을 때 방콕에 좀 살아가지고
거기서는 그거를 삼로라 그러나? 밖에 3개 달린 게 택시야, 거기는.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딸딸이라고 그랬거든, 그거를. 나 10살 되기 전에 봤던 것 같아. 있었어. 한국에 있었어? 있었어. 그래서 진짜 이 3년차는 잘못 밀잖아? 넘어져. 차가. 요즘 나온 다마스도 잘 넘어지는데. 그런데 이건 이 차는 바퀴에 3개잖아. 네. 잘못 밀면 넘어져. 그 정도로 작고.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차예요. 짐 많이 나르고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는 용달이라고 그러지. 용달차가 원래 이 차였어. 그쵸. 뭐 그런 점도 있고. 그쵸. 또 하나는 그 도쿄의 전경을 이거 다 3D로 만든 거라며. 그렇죠. 그렇죠. 세트 일부고 나머지는 다 그래픽으로 많이 만들었다. 3D 그래픽으로 실사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잘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전경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면 어떨까를 느끼게 하죠. 우리는 뭐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만.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아주 어릴 때 기억 속에 있던 그 도시의 모습이나 이런 거를 3D나 이런 걸로 이렇게 재현해서 보여준다면 그렇죠. 되게 흥미롭게 볼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런 부분이 일본인들에게 가장 이렇게 조합돼서 던져졌다는 느낌도 들고, 다른 하나는 이 영화하고는 좀 색깔이 많이 다르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뭐 1994 뭐 이런 정도의 또 과거가 버무려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아까 말한 그 따뜻함을 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까? 그게 향수. 향수라는 거. 향수 마케팅.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젊은 세대에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도 공감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응답하라 1994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30대나 이런 문화 소비층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좋아했죠. 덩달아 이제 20대, 40대가들이 같이 보는 거고. 근데 나는 우리의 60, 70년대를 많이 조망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 되게 암울했고 독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때 살았잖아. 근데 그 세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 50대, 60대 분들이 사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세대거든. 하지만 되게 열심히 살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트리뷰트가 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사실 일본에서는 이게 이 영화가 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트리뷰트를 해준 거근데 우리도 그때 분들을 위한 이렇게 조망을 해주면 참 재밌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아까 내가 검정고무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만화가 원작이 있는 거잖아. 3번가의 석양은. 그러면 굉장히 탄탄해지거든 스토리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많은 크리에이터들, 창작가들의 좀 조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거예요. 아, 그래? 예,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데, 다른 나라 영화잖아요. 일본 영화인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영화 시리즈가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그게 정치 상황에 해당하는 TV 자료 화면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지. 편향돼 보이지. 너무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사건이 또 그런 비리나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렇죠. 경험하면서 한 1, 2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 막 되게 악역이 나오는 70년대 영화가 있긴 있었어.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우리가 봤던 변호인이나 뭐 남영동 뭐 이런 거가 사실 70년대로 간 거지만 그거는 굉장히 뭐 정치적이고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계속 이미지가 가서 어두워지고. 자꾸 사건 위주로만. 근데 이 3번가의 석양은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잖아. 그때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쇼화 시대라고 그러죠, 쇼화. 그러니까 소화. 얘네는 연호를 쓰니까 그 왕이 통치하는 기간을 연호라고 하죠. 우리는 조선시대 때 연호를 못 썼어요. 중국 연호를 썼어. 그러니까 좀 중국 속국처럼 살았죠, 조선시대 때. 근데 일본은 계속 그 연호가 있어요. 지금은 뭐 평성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토 히로부미 그 일왕 오랫동안 집권했던 그 왕이 아들이 이제 다스리죠. 그래서 평성 시대 여기 89년인가서부터 그게 평성 1년일 거야. 그래서 지금 평성 몇 년 이렇게 가죠. 근데 우리는 뭐 연호는 안 쓴 지 오래됐고 고종 때 그래서 연호를 고종이 집권하고 황제 즉위하고 연호를 썼잖아. 뭐 오래 못 썼지만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서민들의 모습, 그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본에 그거 개판이었거든. 걔네도 60년대, 70년대 정치적으로 막 그냥.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 그게 포인트야.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진정한 악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에 진정한 악역이 없고 그냥 다 이렇게 소소하게 살고 있는 소시민들의 어떤 그 일상과 그들의 아픔과 즐거움을 보여주잖아요. 아주 힘들지도
않게 너무 가볍지도 않게 터치하는데 그 정도 영화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본 기억은 없어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응사 정도가 그렇죠. 그 우리의 과거를 다루면서 그렇게 무겁지 않게 다룬. 그게 미국에서 2000년대 때 네. 뭐 80년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히트했거든. 그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향수 마케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10년대, 90년대로 돌아간 거지. 근데 나는 조금 더 발걸음을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더 뒤로, 더 과거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이거는 2편, 3편 다 뭐. 좋죠? 아주 좋아요. 예. 4편도 나올 거 하지 않냐?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3편이 나온 지 한 1, 2년밖에 안 돼가지고. 뭐 4편은 뭐 60년대 후반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3편이 도쿄 올림픽. 그렇죠. 그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우리도 딱 20년 뒤 88 올림픽, 그때 얘기를 좀 하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전에 야구 영화 하다가 스카우트 했었잖아. 예. 그래서 80년대 초에 광주 이런 걸 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극 보면은 우리나라에 아주 블록버스터는 사극이 많거든. 왕의 남자니 서편제니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 뭐 최근 들어 뭐 광해나 뭐 광해나 이런 게. 그렇죠. 근데 지금 사극도 뭐 정도전 이런 거 인기죠. 예. 그런데 조선 시대는 좀 멀잖아, 멀고.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이렇게 무슨 야인 시대니 뭐 제1공화국이니 해서 자유당 시대 때 얘기도 막 좋아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좀 연조가 나오니까 7, 80년대, 60, 70년대도 좋다라는 얘기죠, 저는. 다루면 좋을 그때 것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네. 그 3편에서 제일 저는 수즈키 씨 때문에 눈물을 제일 많이 흘렸어요. 3편에서. 3편에? 네. 그 와이프 젊었을 때로 회상하고 그런 건 2편인가? 젊었을 때? 그게 3편에 한꺼번에 나올 텐데. 그래? 근데 3편에서 그 왜? 우리 무치코가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 아, 맞다. 딸을 키운 심정으로, 딸의 아버지인 심정으로, 사실은 그냥 사장님인데, 이 심정으로 이 딸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매치가 되는데, 저는 그 웃겼던 그 캐릭터, 상남자 같은, 우리 마초 스타일의 그 캐릭터가, 그 예비 사위도 아닌데 하여튼, 앞에다 놓고 얘기하거든요. 죽여버리겠다고. 무츠코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는데, 그리고 나중에 무츠코가 그 방에서 혼자 드레스로 딱 갈아입거든요. 웨딩 드레스로. 그 문을 딱 열고 밖에 택시 왔다고 얘기하려고. 맞다. 방문을 딱 여는데 스즈키가 그 멍한 눈을 순간 무츠코를 바라보는데 그 잠깐 동안의 그 멍한 그 시선 때문에 제가 감동 많이 받았어요. 막 또 떨면서 그렇지.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여기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종이 여기다가 눈물이 두 방울이 뚝뚝 떨어져갖고 이거 괜찮다. 괜찮네 이거. 그 정도로 울 거면은 3번가 성형 보면 많이 울었겠다 진짜. 그 정도면 1, 2, 3편 보면서 한 20회는 울었겠다. 아니요, 근데 많이 울진 않았어요. 계속 따뜻하다가 마지막에 이게 응축된 걸 한꺼번에 그냥 탁 그랬고. 디테일이 있죠. 1편, 2편은 마지막 엔딩 때 이 가족 영상들이 나와요. 가족 그 영상들이 나오는데 3편 1964년 이거는 도쿄 올림픽이 되면서 사실 칼라 TV가 시작이 됐거든요. 아, 칼라 TV가 들어오지. 그래서 3편의 마지막 엔딩 장면은 칼라로 그 가족들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 영화 찍는 것도 1편이랑 3편 사이가 몇 년 되니까 이 애들은 막 커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인집 애도 나중에 3편 보면 많이 커 있어. 3편에서 이제 확 커 있죠. 1, 2편은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재벌집 서자 걔도 많이 커 있고. 준노스케. 네, 준노스케. 확 커 있죠, 3편은. 예. 궁금하네요. 저는 1편만 봤는데. 형 좋아요. 시간 날 때 보세요. 어떻게 컸나. 2편, 3편 좀 좋아요. 3편도 좋고. 2편도 좋아요. 2편에서 같이 가족 그 목욕탕을 가거든요. 목욕탕 갔다 나오는 그 딱 장면이 나오는데, 저 어릴 때 목욕탕. 어렸을 때 목욕탕 갔다 생각나고. 그래서 생각 많이 나고. 올라와. 또 울어, 얘 또 울어. 갑자기 올라왔네. 이거 우리도 뭐 3, 40대, 4, 50대 분들이 봐도 아주 마음 따뜻해질 영화입니다. 예. 울어. 울어. 이게 너무 좋아서 울어. 울어버리라고. 이런 노래 있었잖아. 결국은 해리포터처럼 애들이 큰다. 그렇게 징그럽게 크지는 않아. 근데 좀 못생겼어요. 더 애기 때가 귀여웠던 것 같아. 그런 영화,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향수와 응축되어 있는 영화 들었고요. 2위로 갈까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